자,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은 등기법 총칙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번은 2장은 등기 절차 총론 부분이에요. 상당히 절차적 측면은 2차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암기할 사유가 많다라는 거고, 우리 1장과 2장을 토대로 해서 3, 4장은 강론 파트예요. 강론 파트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과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3장과 관련돼서는 무슨 등기 표시, 그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 크게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부가 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가 걸고 표제부에 대해서 표시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물, 한동 전체 표제부 아니죠. 표제부가 걸고, 그래서 표제부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걸고 네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제3장 표시 등기. 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우리 도표를 한번 봐봐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표시가 등기된 후에 일부 불일치하게 되면 바꿔 고쳐주는 등기가, 부동산 표시가 등기될 때 일부 불일치하였으면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이게 바로 표제부 등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 대장의 변경 등록이 선행돼야죠. 왜 사실관계는 선대장 후 등기가 되죠. 대표적으로 등기 촉탁이 됩니다. 자, 표제부는 대표적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4번의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1개월 이내에 1개월, 해태시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나오죠. 자, 행정구역 변경은 뭡니까? 행정구역 변경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란 표시, 소재, 지분, 행정구역 변경, 직권에 가능하다라는 거. 6번의 분할 등기. 분할 등기는 뭡니까? 분합 등기죠. 분필과 합필과 분합필 등기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적 측면으로서 전부 멸실,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하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대표적인 6번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등기, 이게 아까 동시 신청 사유에 관련된 거죠. 정전 말소 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보전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우리 2장에서 동시 신청 문제를 풀었었죠. 자, 구분 건물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은 별표 5개 넣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늘 출제된다.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니까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에 대해서는 이제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될 때 그건 사실이야. 사실이면 뭐다? 먼저 건축물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바뀌어야 된다. 정답은 1번이 되네. 너무 시시해버리네요. 그러면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3번, 4번이 왜 틀렸는지가 중요하겠죠. 행정구역 변경이에요. 행정구역 변경, 등기명령 신청에서 신청이 아니라 직권이 되겠죠. 3번의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사실이죠.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야. 그래서 부기등기 방법에 의해서 한다. 그럼 틀렸고요. 4번의 등기명령 표시 변경 등기의 경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등기명령 표시 변경 등기는 뭡니까? 피칠갑을 피천도로 이름을 고치는 거죠. 같은 사람이죠.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5번의 건물이 구조가 변경되어 그럼 정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정전사실과 신사실은 마다 불일치하죠. 그럼 정전사실은 마다 말소해야 되겠죠. 고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문제 1번과 관련돼서 기출문제예요. 참 변경 등기와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로서 여러분 문제 1번은 샘플 문제로 잡아주면 아주 좋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 멸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멸실 등기죠. 표제부 맞고요. 부동산의 전부 멸실 맞고요. 멸실 등기는 전부죠.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네. 그러면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멸실 후 필연적으로 등기 기록의 폐쇄 절차가 수반된다. 전부 멸실했으니까 폐쇄라는 단어가 키포인트가 되죠. 멸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토지가 멸실했으면 뭐에 토지 대장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건축물이 멸실했으면 건축물 대장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별표가 5개짜리입니다. 구분 건물과 관련돼서죠. 자, 구분 건물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단정 내릴 수가 없죠.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엘리베이터 등기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과 관리사무소 등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 대상이 아니다. 단정 내릴 수 없죠. X가 됩니다. 이번에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의 대지권이라는 뜻을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신청이 아니라 이거는 직권이죠. 뜻이 들어가면 뜻 들어가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직권 등기라고 그랬죠. 직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번은 X. 자, 3번은 토지 등기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구분 건물 등기부의 한동 건물 표제부 또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한동 전체 표제부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만 하면 되겠죠. 3번은 X.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이 하나가 있다. 집합 건물. 이렇게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게 대지권 등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토지에 안 미치도록 건물만의 뜻의 등기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어.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림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주 등기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확인을 해줘야 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주 등기. 그러면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물, 그 다음에 해당구 직권 부기 등기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되고,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뭡니까? 바로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고로 3번은 한동 전체 표제부가 빠져야 됩니다. 4번에 대지권 등기를 한 이후에 혼인신고했어요. 대지권만의 이전 등기가 금지되며 대지권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도 처분 권능이 있죠. 할 수 없다. 정확하게 4번이 맞네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는 뭡니까? 건물이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앞에는 건물이고 뒤에는 토지. 그럼 건물과 토지는 같은 구, 다른 구. 그러면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에 따른다. 5번은 X 이렇게. 자, 문제 3번은 버릴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집합 건물은 이 정도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집합 건물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4번. 문제 4번에 대해서 집합 건물 계속 연장선상이네요. 자, 구분 건물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적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된다. 1번은 X죠. 자, 공용 부분은 대표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구조상 공용 부분을 나타냅니다. 1번은 X.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정유분의 처분에 따르며 구분 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며 구분 소유자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우리가 이제 정답은 1번. 이 문제 4번은 기초적인 의미로서 우리 민법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을 거예요. 특히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배우겠죠. 자, 문제 5번이 됩니다. 자, 대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구분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한다.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를 할 때 토지죠. 토지 등기 기록에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죠. 하지 못한다. 오케이. 자, 3번의 구분 건물에 관해서 대지권이 있을 때 신청서의 권리의 표시를 해야 되고, 대지권 등기할 때 이후의 권리의 처분의 등기는 건물의 등기 기록에만 등기하고, 토지 등기 후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 등기 권리 처분의 효력이 토지에까지 미친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입니다. 정확하게 맞네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지권 표시란에 한다. 아니죠.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에 합니다. 가골구. 그래서 4번, 5번은 X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은 X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지권과 관련돼서 기존적인 문제네요. 자, 문제 6번으로 갑니다. 이제 6번. 대지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지권 등기한 이후라도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 힘으로서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만의 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우리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절대 이혼이 안 됩니다. 분리 처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1번은 X.
자, 대지권에 대한 잘라요. 대지권은 밑에다가 지분이라고 써놔요. 지분하고 영위권은 친하지 않거든. 그러면 지분에 대한 전세권 전정 등기는 하지 못한다. 맞네요. 자, 대지권 등기 이후에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신청은 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가가한다. 이거는 우리 등기규칙 52조의 A시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대지권 등기한 혼인신고했네요. 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전세권은 자, 처분 권능이 없죠. 대표적으로 사용수익 권능만 존재합니다. 그럼 할 수 있다. 자, 5번의 대지권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 번호를 기록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가름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대지권의 등기에 대해서 특히 문제 5번, 문제 6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약해져요. 약해질 필요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보면 자꾸 급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거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 7번입니다. 또 문제 7번도 대표적인 대지권 등기와 관련된 거네요.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사항은 표제부입니다.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의 건물 번호,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 표하는 사항,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의 소재와 지분,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 한동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해당 구에 기록하는 거지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거든. 정답은 5번. 봐봐요. 기본적인 문제야. 이것도 집합 건물에 있어서 집합 건물의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7번은 24의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이 되겠죠. 자, 변경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경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 따랐네. 후발적 맞네요. 자, 이번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됐대. 그럼 사실이죠.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록사항을 변경해야 된다. 아까 봤던 문제네.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이번에 건물의 면적이 변경됐대. 그러면 사실이죠. 그럼 주등기 방법에 의해서 변경등기한다. 표제부 변경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거든. 4번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입니다. 이거는 직권으로 변경되고 대표적으로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건물 번호의 변경, 건물이나 부서 건물의 종류나 구조의 변경, 건물 대지 지번 변경의 등기를 할 때 종전의 표시와 지번은 붉은선으로 지어야 된다. 이제 붉은선이라는 것은 그냥 말소한다. 지금은 주말이라는 의미가 없습니까? 자, 그 정도 의미를 우리가 의미해주면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이죠. 자,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전항에서 채무자가 변경될 때 우리 강론 파트 절차 청문회에서 했죠. 자, 마음의 준비를 해요. 채권자 변경, 채무자 변경. 채권자가 변경됐으면 이전 등기, 채무자가 변경됐으면 변경 등기입니다. 그러면 건전항 변경 등기를 하여야 되며 어쩔라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옳은 것 1번은 1 맞네요. 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대. 등기명인 신청이 아니라 직권이 되고요. 3번에 건물의 면적이 변경됐대. 그러면 사실이죠. 본부기 등기가 아니라 주 등기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문제가 지문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4번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의 경우 등기 권리자 의무자 공동이 아니라 아까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그랬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 등기할 때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말소해야 되겠죠. 정답은 뭡니까? 1번이 되고 아까 문제 1번하고 거진 유사 문제가 되겠죠. 거진 유사 문제가 아니라 지분이 뭐 똑같은 지분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자,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토지의 분합 등기, 분합필 등기를 경유하면 등기 기록의 개설이나 폐쇄를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분합필 등기가 뭐냐? 이 분합필 등기라는 것은 1번에 한번 부연 설명을 들어보죠.
자, 여기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제거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다. 100으로 생각하고요. 이걸 50을 떼어줬다고 생각해 봐요. 50. 그러면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150이야. 이쪽으로 봐서는 분필이 되고 여기서 봐서는 분합필이 되죠. 합필이 되죠. 합치니까 분합필 등기야. 분합필 등기는 그러면 등기부의 개설과 폐쇄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부동산 변경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가 발생한다. 1번은 맞네요. 2번은 토지와 건물의 소재 명칭 변경과 토지의 지번 변경 신청 의무가 없으며, 자, 토지의 건물의 소재 명칭 변경, 토지의 지번 변경, 사실관계는 1개월의 신청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토지의 건물의 소재지 명칭 변경과 지번 변경이네요. 이거는 신청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2번에 3번의 권리의 변경 등기 동그라미 앞에 권리가 붙었네. 그러면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못하면 각하한다가 아니라 요거는 뭡니까? 바로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요 3번 지문은 특별 관리하셔야 돼요. 별표 3개가 되고 대표적으로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변경 등기랑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해야 하나,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하고, 자, 승낙서를 첨부하면 뭐예요? 그때는 부기등기가 이루어지고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각하사유가 아니라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네요. 자, 4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필의 등기가 실행됐다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 등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4번의 토지의 분필이 일어나면 변경 등기와 분필이죠. 변경 등기, 이때 부동산 자체의 변경, 부동산 변경 등기와 경기 기록의 개설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요 10번 지문에 대해서는 한번 리피트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번은 한번 리피트 해놓고 그 다음에 9번 지문에서 1번 지문 요거 리피트 한번 꼭 해두세요. 채무자냐 채권자 변경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각각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자,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 11번은 별표가 3개짜리에 올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이제 뭐다?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1번에 A 토지의 을에 가압류 등기, B 토지의 병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이때는 합필할 수가 없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AB 토지의 등기원이 및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전세권은 가능하죠. A 토지 모두의 등기원이 및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저당권, 이게 대표적인 창설적 공동저당, 우리 지겹게 들었던 겁니다. A 토지의 의뢰 지상권, B 토지의 병의 지상권, 영입물권 길이는 합병이 가능하고요. 자, 5번도 마찬가지. 11번은 자, 합병과 관련돼서 이거는 샘플 문제로 잡아서 잘 마무리 전화해야 됩니다. 11번은 별표 3개가 들어가고 올해 출제 가능성이 80%에 육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자,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 1개월 동그라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1개월을 강조하나 이때는 뭡니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번 맞고요. 2번에 건물의 분합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 서면이 존재하지 않으면 등기필 정보로서 신청서 부분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1번 지문은 지워버리십시오. 왜 지워버리냐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과거의 지문에 대해서는 맞는 지문인데 현재의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런 신청서 부분 자체가 없거든. 그래서 요 1번 지문은 삭제를 해주세요. 삭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3번은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어때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우리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다.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부기 등기를 행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불건선으로 지운다. 그러면 3번은 뭐 그렇게 크게 한자가 없죠. 3번은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자, 건물이나 토지의 변경 등기 신청 시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규정이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없죠. 그래서 우리 건물에 한해서 과태료 규정이 있다라는 거. 특히 건물 토지 나올 때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특히 4번을 잘 살려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대지권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구분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는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며 이를 결리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자, 2번 지문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다고 생각해 두세요. 그냥 보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입니다. 자, 갑토지를 을토지에 합병하여 하필 등기를 하려고 한다. 이 중 다음 중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단 이해관계인 성락이 있는 것은 본다.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아까 뭐예요? 요 맥락과 관련된 문제죠. 문제 13번은 요거와 관련된 문제니까 요거 같이 맥락에서 문제 1번과 13번을 이렇게 묶어서 한번 연결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번의 갑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을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볼 필요 없네요. 이번에 갑토지와 을토지에 관해서 모두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 번호가 동일한 체납처분 안 돼요. 동일한 저당권에 대해서 되지만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토지 하필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를 하기 전에 갑토지와 을토지에 관해서 모든 등기원과 연월일 동일한 가압류 등기가 격려된 경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토지의 하필 등기를 마친 후 하필을 하기 전에 합토지에 관해서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경우 3, 4번은 이제 대표적인 영어는 특례 규정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 4,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이게 또 나왔네. 이것도 대표적인 특례 규정으로서 근데 단서가 이해관계는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3, 4, 5는 가능합니다. 근데 2번은 안 돼요. 2번에 대해서는 3, 4, 5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은 X고 3, 4, 5는 A적 측면으로서 대표적인 특별히 A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14번의 토지의 분필, 하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14번을 우리가 보죠. 14번. 자, 분필 하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토지와 을토지에 모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데에서 하필 등기할 수 없다. 전형적인 문장이고 이번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가 완료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하필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없대요. 그러니까 하필 등기할 수 있다. A 토지의 갑의 지분이 5분의 3, 을의 지분이 5분의 2로 등기되어 있고 B 토지에는 갑의 지분이 5분의 3, 을의 지분이 5분의 2, 지분이 동일하죠. 하필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되어네. 동일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하필 등기 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하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게 알려줘야 된다. 맞고요. 5번의 갑토지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토지의 추가는 안 돼요. 추가적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창설적 공동저당은 된다.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자, 14번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문제 15번입니다. 멸실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토지나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단독 제대로 되어 있고 1개월 제대로 되어 있고요.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건물의 멸실이나 부존재의 경우는 지체 없습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멸실 시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건물 멸실 등기 의무를 위반한 결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물의 포인트를 잡아야죠.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며 존재하지 않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은 등기면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5번은 멸실 등기 전형적인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샘플 문제로 하나 잡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5번은 별표 하나.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하나 풀고 좀 우리 쉬었다 하죠. 멸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의 건물이 멸실되어 멸실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부전제를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 등본이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면 족하고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에 토지 멸실 등기의 경우 반드시 토지 대장 등본이나 임야 대장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고 자, 정축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멸실되는 건축물 대장상 표시가 등기 기록상 표시가 다른 경우도 등기 기록상의 건물과 건축물 대장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 멸실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이해관계는 있는 경우 멸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건축물 대장 등본이 아닐 때 거기 줄잖아요. 이해관계는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없죠.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가 됩니다. 4번 X. 자, 5번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는 또는 건물의 소유 명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의 부존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죠.